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는 개념 논리 분리, 그죠?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컨설팅이고, 요게 이제 구현, 그죠? SI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앞에 주제가 뭐든 정적 모델링과 동적 모델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정적이라는 말은 뭐냐? 움직임이 없는 거고, 동적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적 모델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ERD예요. ERD. ERD는 뒤에 나오겠지만 결론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뭐가 뭡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안 보여. 얘는. 그죠? 자, 동적 모델링은 뭐냐? 흐름도입니다. 흐름도. 일명 플로우 차트. 그러면 혹시 정보 보안에서 개인정보 흐름도. 그거는 동적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끝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 움직임이 보이죠. 이게 동적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델링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정적 모델링은 뭐냐? 클래스 다이어그램. 동적 모델링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모든 건 다 있어요. 자,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건 업무 관점에서 쓴 겁니다. 업무 관점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돼요. 사실상. 그래서 봐볼게요.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작업이고 시나리오 분석, 도메인 분석, 동적 분석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파크를 이렇게 열어요. 인터파크를 열어서 이게 여러분들 안 열어도 됩니다. 인터파크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항공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항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고객이 국내 항공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국제 항공도 있겠죠. 어디 있을 거예요. 국제 항공도 있고, 땡터리, 뭐 땡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땡터리 항공표도 예약할 수도 있고, 이쪽에는 광고라는 기능도 있죠. 그러니까 항공기 예약, 국내 항공 예약, 국제 항공 예약, 그 다음에 땡터리, 그 다음에 광고, 이런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파악하는 게 그냥 프로세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국내 항공 예약의 데이터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구간이라는 데이터가 있구나. 구간은 왕복과 편도로 나눠지고 출발지와 도착지라는 데이터가 있고 출발지는 그 역, 그죠? 이거 뭐 공항의 이름, 그죠? 공항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있고 좌석은 좌석수가 있고 성인이냐 소아냐 유아로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이게 데이터죠. 즉 업무와 데이터를 분석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가볼게요. 데이터는요. 구조 분석. 이 구조 분석이 뭐냐? 구조 분석, 정적 분석. 사실은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두 개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얘는 동적 분석, 얘는 정적 분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적, 정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업무가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없어. 그걸 보는 게 프로세스와 즉 업무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그리는데 그게 CRUD 매트릭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그걸 예제로 그려봐요.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다 있는 프로젝트 할 때 다 있는 산출물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첫 번째 나오죠. 어떤 업무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기술들을 쓰니까 업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응용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클래스라는 게 나오죠. 클래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요게. 그러면 국내 항공에서요. 국내 항공 예를 들어서 국내 항공이라는 업무가 있어. 그러면 이 항공에는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예약이라는 게 있죠. 예약. 그리고 예약 취소. 취소도 있나? 그죠? 취소 있겠죠. 예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출발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왜 제가 헷갈리냐면 이렇게 하죠. 출발지, 도착지,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죠? 왕복이냐 편도냐, 뭐 구분? 무슨 구분이라고 하던데 구분. 그러면 국내 항공이라고 할 때는 출발지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그죠?
출발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C 이렇게 표현합니다. create. 그리고 국내 항공할 때 출발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죠. R, read할 수 있어야 된다. 출발지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업데이트, 삭제할 수도 있겠죠. delete.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CRUD 매트릭스예요. 어떤 업무는 이 데이터를 R, 읽기만 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쓰인다라는 게 이렇게 매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CRUD 매트릭스 혹은 이거를 상관성 분석, 상관 매트릭스라고도 불러요. 실무에서는 그냥 CRUD 매트릭스라고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출발지 데이터, 도착지 데이터, 이게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위가 작으면 이 매트릭스의 이 수평의 행이 그 컬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그럼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는 집합의 단위로 씁니다. 그러면 예약 이렇게 쓰겠죠. 예약, 뭐 취소.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테이블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집합의 단위로 묶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게 상관성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SQL-D 시험에서는 관점의 세 개가 뭐냐? 데이터 관점, 프로세스, 데이터, 프로세스 관점.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ERD라는 걸 만든다. 피터 첸이라는 게 만들었고, 요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이런 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오고 Entity Relationship 표기법입니다. 자, 쭉 가볼게요. 고객과 계좌와 종목과 주문이라는 집합. 그죠? 이건 ERWin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참고로 얘기하면 기업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ERWin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DA샵이에요. 프로그램의 이름이. DA샵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뭡니까? 집합이라는 걸 도출한다. 그게 뭐다? 엔터티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이 말에 의미가 있는데요. 모델링 절차가 뭐였었죠? 개념, 논리, 물리였죠. 용어의 표기법, 용어의 순서를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면 보통은 사실은 실무에서는 구분 없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섞어서 크게 의미가 없는데 개념 모델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집합을 엔터티, 그냥 엔티티라고 얘기합니다. 뭐 엔터티나 엔티티나. 근데 논리 모델링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일 때만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관계형 DB만 배웁니다. 우리는 관계형 DB만 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리 모델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 여기 릴레이션 있죠. 릴레이션을 한글로 해석하면 관계거든요. 관계. 이게 결론은 테이블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그 릴레이션십이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어의 알파벳 얘기하는 겁니다. 릴레이션이라고 말하면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릴레이션십이라고 이렇게 쓰면 한글로는 관계로 해석하는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까지 쓰면. 그죠? 고객이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럼 개설이라는 행위는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고 고객과 계좌, 주문, 종목은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글로 하면 다 둘 다 관계야 그냥.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던 세 개 다가 집합입니다. 그냥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밑줄을 하나 그어주세요. 엔터티라는 거는 업무에서 관리하는 집합을 얘기한다. 그래서 집합을 업무 단위로 도출하면 되는 거죠. 쭉 가볼게요. 엔터티를 도출하고 엔터티를 배치한다. 그죠? 이렇게 배치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스터성 데이터가 있고요. 슬레이브성 데이터가 있어요. 노예. 그죠? 마스터 슬레이브. 그러면 가장 마스터가 되는 건 뭘까요?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이 있어야지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개설해야지 주문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ERD를 그릴 때는 이 마스터성 데이터를 가장 왼쪽 상단에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룰이에요, 룰. 안 지켜도 돼. 근데 그래야지만 이 그림이 조금 간결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스터성 데이터를 먼저 왼쪽 상단에 표현을 한다. 왜? 사실 몰라도 되는 건데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엔티티, 이게 그 말이에요. 중요한 엔티티를 왼쪽 상단에 배치한다.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엔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이 관계의 영어가 뭡니까? relationship입니다. 요 선을 그려라 그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관계명을 기술한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게 개설이라는 게 뭐가 돼요? 나중에 개설, 발주, 선택, 그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행위 엔티티라고도 부릅니다. 이 똑같은 그림을요, 요거 하나만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고객이 있고, 계좌가 있고, 개설이라는 행위가 있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엔티티라고 얘기하죠. 개설을 하면 개설일자가 있겠죠. 그러면 개설일, 이게 속성, 다른 말로 컬러 같은 말, 그죠? 이렇게 표현해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개설일이라는 게 이쪽 아니면 이쪽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죠. 보통은 이쪽에 넣죠. 슬레이브 쪽에. 왜? 개설이라는 행위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계좌 쪽에 넣습니다. 이제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될 겁니다. 자, 관계명을 쓴다. 자, 참여도. 참여도는 영어로 하면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자, 참여도는 내가 한 개 있을 때 너는 몇 개 있냐. 그래서 요거를 다른 엔티티 간에 참여하는 관계의 수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표현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훨씬 더 정확하고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내가 하나 있을 때 너 몇 개 있냐. 그게 인스턴스의 수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참여도를 카디널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디널리티에는 필수, 나 하나 있으면 너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이 까마귀 발로 표시하고요. 동그라미 없을 수도 있어. 그죠? 모든 고객은 반드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이거 업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쭉 이게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자, 그래서 왼쪽 상단에 하고 이해하기 쉽고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참여도까지 알았죠? 그죠? 그죠? 1대 N 관계 쭉 넘어갑니다.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은 독립성이어야 되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맞겠죠? 그죠? 그리고 독립성은 뭐라 그랬어요?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정교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쭉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3층 스키마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공부하다가 스키마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다. 첫 번째, 구조. 이 구조를 영어로 하면 스트럭처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 아키텍처.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스키마라는 말도 어려운데 스트럭처나 아키텍처는 더 어렵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서 하나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요? 분류하면 되는구나.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돼요. 그냥 분류입니다. 분류. 한번 볼게요. 3층 스키마는 사용자, 설계자, 개발자가 바라보는 관점, 관점을 영어로 뭐요? 뷰. 관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표현했대요. 근데 3층 스키마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볼게요. X가 Y인 관계. 이 하살표가 종속성을 표현해요. 이 얘기는 X가 바뀌면 무조건 Y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개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쪽이 바뀌면 이 프로그램도 무조건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X가 Z이고 Z가 Y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 X가 바뀌었는데 X가 바뀌었을 때 Z만 바뀌지 않으면 Y는 안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3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층을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유연성은 좋아져요. 유연하면 독립한 거죠. 독립하면 유연합니다. 독립하면. 그래서 그거에 따른 뷰를 만들어내라라는 게 3층 스키마예요. 간단히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웹 서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DB가 있어. 이걸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들면 브라우저에 뭐가 바뀌면요. 이 DB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층을 나눈 겁니다. 이게 3층 스키마예요. 이런 게. 자, 쭉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자, 요 안시, 표준은 몰라도 되고요. 자, 독립성을 제공한다. 독립성이라는 거는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외부는 변경되지 않는다. 일단 밑줄만 가요. 물리는 내부가 바뀌어도 개념은 안 바뀐다. 자, 결론은 이 그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외부 스키마 이 앞에 누가 있냐?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화면. 화면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죠. 그 화면을 실질로 처리하는 ER 다이어그램. 아까 그 ER 다이어그램. 그리고 실제 테이블. 이 테이블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화면에요. 화면이 뭔가 변경이 됐어. 그러면 이 DB의 테이블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물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요놈과 요놈은 직접적인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얘가 바뀐다고 얘가 안 바뀐다고요. 테이블이요. 테이블의 이름이 만약 A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A1번과 A2번으로 변경을 했어요. 물리적인 구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화면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든 게 3층 스키마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서는 실력을 위해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X가 Y인 거는 유연하지 않은데 X가 Z이고 Z가 Y인 거는 유연한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스키마 시험을 위해서는 두꺼운 글자만 보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죠. 내부 개념 스키마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조 ERD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 스키마 물리적인 구조.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 테이블 쓰는 게 누굽니까? 개발자죠. 통합 DB 설계자하는 거죠. ERD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가 쓰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계층으로 만들어놨다. 우리 DB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엔티티예요. 엔티티 뭐라고요? 업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집합이다.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장되고 관리돼야 된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줄게. 이거와 같은 말이 더 어려운데 유지된다. 유지된다. 그런 이 말이 저장된다. 입력 수정 삭제된다.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엔티티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면 동사인 거는 뭡니까? 관계죠. 릴레이션십은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념, 사건,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예제로 보죠. 예제로 보면 됩니다. 이런 거. 자, 이게 지금 업무 시나리오인 거죠. 자, 고객이 회원에 가입을 한다. 가입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행위죠. 행위, 동사입니다. 고객, 명사입니다. 고객이 가입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전화번호를 관리한다. 이거는 뭐가 돼요? 컬럼, 다른 말로 애트리뷰트,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엔티티가 되는 거고 얘는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엔티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이게 뭐였죠? 아까 카디널리티. 한글로 뭐예요? 참여도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뭡니까?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여러 개의 계좌도 개설할 수 있어요. 이것도 참여도고 계좌는 계좌번호 등등으로 되어 있다. 요거인 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는 참여도 1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두 줄, 2번과 3번의 줄이 요걸 만들어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ERD를 그린다. 그러면 이거는 개념 논리 물리 중에서 무슨 ERD가 돼요? 개념적 ERD가 됩니다. 이거는 개념적 ERD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쭉 이제 넘어갑니다. 뒤로. 엔티티의 특징.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 유일한 식별자. 이거는 대표값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집합이다. 두 개의 인스턴스는 있어야 된다. 인스턴스는요.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 데이터. 그죠? 고객 정보가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개 이상은. 그죠? 왜? 집합이라는 거는 집합은요. 행이 있는 거잖아요. 행이. 이 행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요. 속성은 반드시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엑셀 생각해요. 엑셀. 엑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컬럼명. 요게 뭡니까? 우리 엑셀 보면 A, B, C, D라고 적혀 있죠? 그 컬럼명. 그게 속성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속성은 있어야 되고 요 행은 반드시 이 행이 뭐라고요? 인스턴스. 이거는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관계. 여기에서 관계의 영어는 뭡니까? 릴레이션십입니다.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엔티티와 최소 1개 이상. 즉 고객과 계좌와의 관계.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1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은 계좌를 개설한다. 업무. 업무에서 관리해야 되는 집합이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요거는 요 두꺼운 글 치신 거. 그리고 유일한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죠? 최소성과 유일성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사실은. 유일성은 뭡니까? 똑같은 값이 있으면 안 된다. 회원 아이디는 똑같은 값 없잖아요. 그죠? 네이버의 회원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 못합니다. 그죠? 회원 아이디는 변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기준값이 되거든요. 모든 거에. 그걸 우리는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가 나중에 뭐가 돼요? 물리적으로 가면 기본 키가 되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 개념, 논리, 물리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써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인가요? 여기구나. 자, 릴레이션 테이블 인스턴스. 릴레이션과 테이블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한다. 그죠? 이 말 알아두십시오. 단, 릴레이션에는 어떤 제약 조건이 없는 거고 테이블은 있는 겁니다. 단, 릴레이션십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행위. 인스턴스는 릴레이션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얘기하고 행수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죠? 엔티티의 종류.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보통은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고. 자, 유형 엔티티라고 하는 거는 업무에서 도출되는 엔티티.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유형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유형 아니에요? 그렇죠? 실체가 있는 거. 그래서 고객이나 뭐 강사, 사원이 있고요. 개념 엔티티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게 있는 거지 삼성전자의 종목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우리 주식 거래의 종목,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상품 거래의 그 상품명 이런 거. 사건 엔티티라는 거는 비즈니스를 실행하면서 생기는 거. 그래서 주문, 체결, 그죠? 고객이 주문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과 체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때문에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뭐 실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어 구분하지도 않고 발생 시점에 따라서 이게 다 외워야 돼요. 기본 엔티티, 다른 말로 키 엔티티라고도 부른다. 그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거. 고객, 상품. 고객이 있어야지, 자, 봐보세요. 고객이 있어야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 않아요? 계좌가 있어야지 주문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끝에 가면 행위 엔티티가 되는 거고, 기본과 행위와 중간에 있으면 이거를 중심 엔티티. 영어 봐보세요. 메인입니다. 영어로는 메인이에요. 그래서 발생 시점에 따라서 기본, 중심, 행위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거래 딱 보면 되죠.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통해서 주문을 낸다. 기본, 중심, 행위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거죠. 자, 은행도 똑같아요. 은행은 주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입출금이 되는 거죠. 은행은. 자, 그리고 다시 가보죠. 볼게요. 그래서 쭉 보면
기본, 계좌, 일자별 주문. 그죠? 주문은 일자별, 시간대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업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금융권 업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지 여기 컬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은행권은 요게 일자별 입출금입니다. 입출금. 입출금 테이블로 바뀌는 거죠. 자, 쭉 넘어가죠. 이제 다시 여기 와서,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속성이다. 그죠? 속성의 특징, 업무에서 관리되는 정보이다. 자, 요 하나, 속성은 하나의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름이면 이름이지, 이름이 나이까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식별자에게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 하나만 봐보세요.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는데요. 네이버의 계정을 테스트라고 했어.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를 1, 2, 3, 4로 했습니다. 이름은 홍길동이에요.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아이디가 테스트 2로 바뀌면 나머지 이거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함수적으로 종속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나머지 이 여러 개를 함수적으로 종속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1정규화라고도 한다고요. 제1정규화라고도 합니다.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기본키가 변경되면 속성은 반드시 변경된다. 속성, 단일 속성, 복합 속성이 있는데 단일 속성은 하나로만 돼 있는 거. 복합 속성은 주소 안에 여러 개의 컬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것도 됩니다. 사실은 계좌번호도 돼요. 계좌번호도 실제 복합 속성입니다. 왜냐면 앞에는 개설 지점 코드가 있고 보통은 상품 코드 있고 그 다음에 일렬번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드가 여러 개로 나눠서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좌번호도 복합 속성이에요. 다중값은요. 이거는 나중에 테이블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건 나중에 릴레이션이 돼야 돼. 테이블이 돼야 돼. 그 소리입니다. 상품 리스트 뭡니까? n개라는 거죠. n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테이블이 됩니다. 테이블이. 일례로 봐볼게요. 특허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를 내요. 특허에는요. 발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자가 있습니다. 이거 대충 알겠죠? 특허를 개발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신청한 사람, 출원자, 실제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발명자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발명자가 A가 발명을 했고 등록자는 B가 있고요. 출원자는 C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3명이죠. 근데 발명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죠. A, B 2명이 발명할 수 있잖아요. 등록자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출원자도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니죠. 이게 리스트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요. 발명자가 테이블이 돼야 돼요. 이게 원래. 이걸 테이블로 안 해두잖아요.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DB에. 그러면 특허청은 이걸 테이블로 해놨을까? 안 해놨겠죠. 네, 안 해놨을 겁니다. 자, 컬럼으로 하나 해놔서 옆으로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DB에 문제가 커져요. 자, 아무튼 다중값 뭔지 알겠죠? 속성이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그래서 기본 속성은 뭐 이런 거, 그죠? 업무에서 도출된 거. 설계 속성은 어떤 코드화를 하면서, 그죠? 네, 이런 게 설계 속성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이론적인 거, 왜냐면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해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SRT 예매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수서, 동탄, 지체, 뭔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한글이죠. 그럼 DB에는 이렇게 안 넣어놔요. 전부 다 숫자로 바꿔둡니다. 그게 코드하죠. 01 수서, 02 동탄, 03 지체 이런 식으로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업무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설계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파생 속성, 다른 속성에서 만들어진 거, 그죠? 합계나 평균 이런 거죠. 도메인이라는 말도 뭐예요? 값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여기에서 DB에서 말하는 도메인은요, 값의 범위를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도 도메인이죠. 수서부터 목포까지만 가질 수 있어. 그죠? 다른 거 가지면 안 되죠? 이게 값의 범위,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쭉 이제 넘어가죠. 그 말은 보안기사에서도 나왔어요. 자, 릴레이션 10입니다. 10. 릴레이션이 아니에요. 존재냐, 행위관계 두 개로 나눠져요. 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존재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엔티티 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자, 봐보세요. 고객이 있고 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소속의 관계 있죠? 이거를 존재라고 합니다. 소속. 그러니까 존재의 대표적인 게 부서입니다. 부서. 얘는 뭐 IT팀에 소속됩니다. 그죠? 그게 존재 엔티티라고 부르고, 대부분은 다 행위 엔티티입니다. 발주한다. 그죠? 계좌를 개설한다. 이런 건 행위가 되는 거죠. 쭉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카디널리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행수. 인스턴스의 수. 두 개의 엔티티 간에 가질 수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다. 표를 할 때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거는 뭐죠? 내가 여러 개일 때 너도 여러 개다. 그죠? 다대다 관계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뭘까요? 학생과 과목 간의 관계입니다.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신청할 수 있죠. 하나의 과목은요, 여러 명의 학생이 들을 수 있죠. 그죠? 이게 M/N 관계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두죠. 세 개를 놔서 1대 N, N대 1로 바꿉니다. 그러면 학생과 과목이라는 엔티티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수강이죠. 수강 신청이 있는 거죠.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를 수강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수강 신청된 거는 하나의 과목에 매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M 대 N 관계를 1대 N, N 대 1로 변환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카텐시안 곱이 나요. 곱이 일어나요. 이거 이제는 SQLD 시험 문제예요. 카텐시안 곱이라는 거는 학생이 2명 있습니다. 과목이 2과목이 있어요. 2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뭡니까? 2 곱하기 2니까 4가 되죠. 요 4가 시험 문제라고. 4가. 다음에 행해서 카디널리티의 수가 몇 개일 때 카텐시안 곱이 일어나면 몇 개가 됩니까? 그냥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1대 N, N 대 1로. 그죠? 이거를 관계 해소라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선택. 그죠? 없어도 되는 거. 옵셔널. 그죠?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근데 읽을 때는 반대로 읽는 거예요. 고객은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읽는 거고, 계좌는 반드시 한 명의 고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옆에 있는 걸 읽는 게 아니라, 읽는 방법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시스템을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돼요. ERB를 딱 주고 그걸 해석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읽을 줄 모르면 코딩 아무리 잘해봤자 손 하나 못 건듭니다. 자, 1대1 관계. 완전 1대1과 선택전 1대1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1대1은 내가 하나 있으면 반드시 하나 있는 거. 자, 우리가 국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요. 고객 등급이 보통 등급으로 무조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하나 있으면 고객 등급이 하나가 1대1로 딱 있는 거죠. 선택적인 1대1은 고객 계좌를 개설하면 고객 등급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거래를 하면 등급이 만들어지는 거. 그걸 선택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의 의미가 있어요. 이 고객의 식별자, 다른 말로 기본키는 뭡니까? 고객 아이디죠. 그렇죠? 이 고객 등급의 식별자가 누굽니까? 고객 등급 코드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마스터고 누가 슬레이브냐? 이거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마스터는 일반적으로 행수가 적어요.
고객의 행수가 적습니까? 고객 등급이 행수가 적습니까? 얘는 이거야. 01 등급 우수, 02 등급 보통, 03 등급 뭐 불량. 이게 고객 등급 마스터 테이블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당연히 얘가 행수가 적죠. 이게 마스터입니다. 얘가 마스터가 아니에요. 이때는. 네, 마스터는 계좌가 붙어오면, 계좌가 있으면요. 그때는 계좌에 대해서는 얘가 마스터예요. 얘가 슬레이브. 그러니까 고객 등급에 대해서는 얘가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얘가 행수가 이쪽에 적잖아요. 근데 쉽게 보면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고객 등급은요. 그죠? 고객 등급은 고객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 등급의 기본 키가 식별자가 이쪽에 얼로 왔어요? 이쪽에 기본 키로 오지 않았죠? 이 선 밑으로 왔죠? 이럴 때는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비식별 관계라고 합니다. 비식별 관계. 그래, 요거만 써주세요. 뒤에 또 나와요. 비식별 관계는. 그죠? 점선은 비식별 관계. 실선은 식별 관계. 네, 식별 관계는 기본 키로 오는 거를 식별 관계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해 안 되면 뒤에서 보면 돼요. 자, 뒤로 갑니다. 자, 그래 완전 선택적 1대 4 관계. 그죠? 내가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다. 이제는 알겠죠? MDN 관계. 조인을 통하면 아텐션 곱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된다. 그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DN 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소하라라고 얘기했죠? 필수적 관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선택적 관계 얘기했던 거고. 뒤로 넘어가요.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정답밖에 안 남았어요. 자, 1대 다, 그죠? 뭐, 필수 선택 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은행권, 아니, 금융권의 ER 모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쭉 돼 있고, 이제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에 대해서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SQLT라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강한 엔티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뒤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설명하고 가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가실게요. 자, 뭐냐면 요 그림으로 요거로 보죠. 제가 요거 있죠? 자, 봐볼게요. 지금 여기에서요. 회원 아이디, 계좌번호, 계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스터고 누가 슬레이브입니까? 얘가 마스터죠. 얘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의 영어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노예 바뀌는 거죠. 그죠? 고객 아이디가 바뀌면 계좌번호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고객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죠. 그죠?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엔티티를 강한 엔티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좌라는 놈은 고객이 없으면 계좌번호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고객이 없으면 무조건 계좌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약한 엔티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별 주문, 이거는 계좌가 없으면 주문이라는 건 없어. 얘도 약한 엔티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약한 엔티티는 지배당하는 엔티티예요. 그래서 강한 엔티티, 약한 엔티티.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강한 엔티티는요. 내가 바뀌면 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키 있죠. 기본키가 계좌번호의 기본키로 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되냐? 이 계좌번호 하나로는 유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일 때 요거는 실선, 식별 관계라고 한다고요. 즉 마스터 쪽 테이블의 기본키가 나의 기본키로 오는 거.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야지만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데이터로 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좌번호 얘기하는 거예요. 001-01-1234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또 있는 거야. 이러면 유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좌번호 하나로 기본키 혹은 식별자 같은 말이죠. 이걸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회원 아이디가 테스트 1번, 회원 아이디가 테스트 2번. 즉 뭐냐면 계좌번호를 업무적으로 어떻게 부여했냐면 고객 아이디 별 계좌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기본키로 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런 경우가 식별관계예요. 그러면 실제 금융권은 이렇게 고객 아이디 별로 계좌번호가 부여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계좌번호 하나로 유일합니다. 계좌번호 하나로. 이거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실제는 안 그래요. 실무에선. 이거는. 됐죠? 그게 식별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식별관계입니다. 강한 개체. 강한 개체는 어떤 다른 엔티티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식별관계는 강한 엔티티는 식별관계로 표현이 되는데 식별관계는 고객의 엔티티의 기본키인 회원 아이디가 계좌번호의 기본키 하나로 공유하는 엔티티. 아까 그 그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좌 엔티티는 약한 엔티티가 됩니다. 약한 엔티티 뭐라고요? 아, 논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엔티티구나. 그 소리인 거죠. 자, 근데 비식별 관계는 반대예요. 안 그래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 코드가 어디로 와요? 이 사원의 기본키 밑으로 오죠. 그럴 때는 점선으로 됩니다. 이게 비식별 관계입니다.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 사원이 부서한테. 그러면 사원이 부서한테 지배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아,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부서가 없는 놈이 있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부서가 배정받지 않는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죠? 그럼 지배당하지 않게 되죠. 그럴 때 점선으로 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 실무의 ERD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최종 선으로 표현한다. 자, 강한 개체, 약한 개체 여기 있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